여의도맨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오늘은 평소에 하던 것과 다른 구도에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만큼 사안이 급박하기 때문에 좀 오늘은 강의 형태로 준비를 했습니다. 워낙 우리가 많은 돈들을 AI와 관련된 분야에 투자를 해놓고 있는데 이 돈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아주 저점에 들어가서 아직도 이 구간에 있는 분들은 좀 고민이 덜한 건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뒤늦게 우리 증시 랠리하고 또 빅테크도 좀 지금 빠졌을 때 슬쩍 들어가 볼까 하고 들어갔던 분들, 오히려 더 크게 낭패 보신 분들도 계시긴 하거든요. 바로 그런 분들은 앞으로 돈을 어떻게 굴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겠다 해서 오늘 이 강의 슬라이드를 가지고 왔는데요. 하나씩 한번 전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란 사태로 변화하는 AI 분야의 밸류체인이라는 제목으로 가져왔습니다. 일단 문제가 생긴 게요, 이란발 사태로 인해서 원유 수급이 어려워진 것이 AI 산업 생태계에도 병목 현상을 야기하기 시작했다라는 점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AI를 가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크게 몇 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맨 앞부분에는 전력부터 필요하고요. 그 전력이 데이터 센터를 가동합니다. 그럼 데이터 센터가 가동되면서 생기는 열을 식혀주기 위해서 냉각 부분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냉각 부분까지 전부 다 제어할 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에서 처리한 거를 전송하는 소프트웨어 부분의 파트들이 이렇게 공존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리드 타임이라고 하죠. 그걸 발주해서 내가 설치해서 가동할 때까지 걸리는 그 시간들이 이란발 사태로 인해서 병목 현상이 생기면서 점점 완성된 서비스를 구현하는데 신규 필요한 인프라 구축이 늦어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일단 변압기 리드 타임 주기는 원래 143주에서 최대 210주까지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날수로 따지면 이게 1년 가까이 더 지연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전력만 접속 대기 기간도 5년 플러스 알파였는데, 왜냐하면 요즘 여기저기서 전기를 더 쓰겠다고 찾아오는데 국가에서 전력을 연결해주고 여기에도 전기를 제공해 줄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거기에서 추가로 전기를 쓰다가 우리 전체가 블랙아웃이 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막대한 전기를 쓰겠다는 곳들이 미국에서 등기를 쳐서 전기 저도 쓰려고 하는데 송배전 좀 부탁합니다 하면 주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5년 이상 더 기다리셔야 되는데요. 이런 소리를 듣다 보니까 빅테크 기업 스스로 천연가스과 관련된 발전 설비를 따로 계약하거나 신재생 에너지로 옆에 발전 설비를 구축하거나 이런 행보를 해왔는데, 공적인 부분에서도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 5년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7년까지 기다려야 된다라는 걸로 더 리드 타임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게 돼버린 겁니다. 뿐만 아니라 GPU 조달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9개월에서 12개월 정도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앞으로 이게 더 얼마까지 늘어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상황이 돼버렸고요. 가스 발전 비중도 이런 상황에서 40% 수준까지밖에 가스 발전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릴 수도 있다. 왜? 다른 우방 국가들까지도 가스를 딜리버리 해주고 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 당장 AI 관련해서 제가 데이터 센터 돌리려고 하는데 다른 설비가 구축되지 않았으니 가스로 제공할 수 있는 전기를 우리 쪽에 제공해 주세요도 문제가 같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지금 AI 분야도 이란 사태와 동떨어진 일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지리적으로 천연가스를 비롯해서 기초 원자재 수급이 이 아라비아 반도에 집중되어서 유통이 되는 물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만약에 이 공급망 단일 지점에서 실패가 발생되면 이 가치사슬의 충격은 AI에서도 그대로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식 투자하는 사람 입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현상을 설명을 드리면요, 어떤 영향이 있느냐. 지금 딱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뭘 얘기해 드린 겁니까?
캐펙스 투자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캐펙스 투자에 문제가 생기면 그 캐펙스 투자한 거, 기존에 진행해 놓은 것들, 기존에 데이터 센터 여기도 지을 거기 때문에 기반 조성하고 토지 매입하고 다 해놓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투자 자금을 회수하는데도 지연이 생기겠죠. 따라서 정리하자면 이 이란 사태는 AI 분야에서도 ROI에 어마어마한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밸류에이션에 지금 악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앞서 말씀드렸던 일련의 내용입니다. 전력 생산해서 데이터 센터에 보내야 되고 또 냉각해야 되고 그걸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연산을 해야 되는 일련의 과정인데요. 지금 보시면 일련의 과정에서 핵심 리스크로 나오는 게 변압기, 개통 연결에 들어가는 각종 원자재 수급이 이 변압기 만들 때도 그 변압기 안에 들어가는 많은 구성품들이 석유를 기반으로 한 다 화공품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대기 수요로 바뀌어 버렸고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 자체도 인허가를 내주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전기라는 건 우리만 누진제를 쓰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누진성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자체에서 누군가가 전기를 더 쓰고 그렇게 해서 전반적인 전기 요금이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생겨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데이터 센터에 대한 신규 인허가라든가 전력을 연계해 주는 거에 대해서 지자체 차원에서 또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잠시 대기 이런 인허가로 전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게요. 헬륨 소재라든가 일부 소재들 중에서는 중동 지역에 의존하고 있는 비중이 또 큽니다. 이것은 냉각 시스템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또 핵심적인 원자재거든요. 이걸 또 납기가 늦어질 경우 데이터 센터와 냉각 이 두 가는 하나라도 확보를 못하면 둘 다 가동이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고요. 특히 이 헬륨을 제가 가로치고 그 밑에 하이라이트해서 가져온 이유가요. 지금 헬륨 생산의 36%가 바로 이번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로 직격탄을 받은 카타르에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카타르에서 헬륨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경우에 적지 않은 데이터 센터의 냉각 시스템에 문제가 있거나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가장 직접적인 AI 산업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걸 잘 가동하기 위해서 준비해놨던 GPU, HBM 리드 타임도 조금 천천히 해주세요. 저희가 지금 앞단에 공정이 마무리가 안 돼서요. 아니면 데이터 센터도 지금 생각보다 감가상각이 빨리 일어나서 다시 또 사야 되는 니즈까지 생기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데이터 센터를 공실화한다. 아니면 휴면 상태로 한다. 그럼 새로운 걸 발주하는 것도 늦어지겠죠. 따라서 이런 전반적인 흐름을 종합했었을 때 이번 이란 사태는 미국발 빅테크 기업들 또는 AI 관련한 기업들만 일부 악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이들 기업들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하드웨어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었던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같은 회사들도 앞에 있던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서 반도체 공급의 리드 타임이 자꾸 늦어지는 그것이 실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요소도 분명히 공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들 몇 가지를 더 가져와 봤는데요. 중동발 리스크로 글로벌 LNG 물동량의 20%가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상황에서 전기 또는 기초 원자재 수급의 물류 비용 그리고 보험비가 올라가면서 AI 전반의 업계에 지금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물류비 올라간 것에 대한 부분을 우리 소비자들에게 가격 전가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챗GPT뿐만 아니라 제미나이뿐만 아니라 엔트로픽 모든 회사들이 서로 선점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경쟁을 하는데 물류비용 좀 비싸다고 우리는 이번 달부터 과금을 얼마 올리겠습니다. 그런 얘기 쉽게 못할 겁니다. 그럼 본인들이 이걸 감내해야 되는데 ROI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요소죠. 그 다음에 미국 전원 구성에서 가스 발전 비중이 40%인데요. 가스가 물론 미국은 호르무즈에서 직접 가져오는 거 아니잖아요.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한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전반적인 국제적인 가스 가격은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전반적인 가스 가격 인상은 전력 단가를 인상하게 되고 미국 내에서 전기를 가장 많이 잡아먹는 하나만은
데이터 센터입니다. 이것도 가뜩이나 아직 수익성에 비해서 비용 지출이 많은 것 때문에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게 AI 회사들인데, 그 AI 회사들이 AI를 가동하는 데 들어가는 기본적인 코스트를 올리는 요소로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학습, 추론 비용도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고객이, 그 유저가 꼭 뭘 물어봤을 때만 대답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 많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하는 데 계속해서 돈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도 비용이 어떻게 보면 고정비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문제가 되는데요. 전력 확보 없이는 착공도, 가동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기획했던 신규 사업이 자꾸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것을 기반으로 한 신규 매출의 확보도 늦어질 수밖에 없는 이 악순환이 지금 이란 사태 때문에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정리하자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AI는 정해진 미래 맞긴 합니다. 저는 아직까지 AI 버블론에는 동의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는 그럼 이란 사태에 아무 영향이 없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산업군 중에 하나가 AI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GPU 공급보다는요, 패키징과 물류가 병목이 돼서 그것 때문에 생기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보시면 GPU라든가 HBM 이런 부분에서도 출하가 지연되는데 그 이유가 패키징 하는 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원자재들, 그리고 실제 이게 다 마무리돼서 결국 물류를 태워서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 물류 비용이 또 인상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ROI가 악화되는 이런 현상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것을 크게 5단계의 리스크 요인들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전력과 데이터 센터, 냉각, 연산 요 과정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인한 물류 단절, 물류 병목 현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에너지와 소재를 이제 다변화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들이 대두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호르무즈 해협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셀프 종전으로 일단락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중동의 불안전성은 상시 수면 아래 잠자고 있는 겁니다. 다시 어떤 소모전이, 어떤 분란이 또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리스크를 곁에 두고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완벽하게 안정감 있게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에너지와 소재를 다른 데서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대두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너지 수급 체계를 하루아침에 바꿀 수가 없죠. 그리고 헬륨을 카타르에 30% 이상 의존하고 싶어서 전 세계 국가들이 헬륨 찾으러 카타르까지 꼭 갔습니까? 그게 아니죠. 거기가 가장 안정적이고 싸게 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과점적인 지위를 갖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또 소재 다변화하기 위해서 다른 데를 찾는다? 이것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병목 해소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이 선발주하거나 공동 조달하거나 표준화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란은 자신들의 우방 국가에 대해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가 있고 우방 국가가 아닌 국가는 안 돼. 이런 논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주 쉽게 말해서 우리 한국산 물건은 우방 국가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통과가 안 된다면 우리 이란의 가장 우방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으로 중국이라고 하겠습니다. 중국과 한국이 공동 주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지고 오면, 그리고 반반 나눠 쓰거나 필요한 물량만큼 나눠 쓰면 이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공동 조달이라든가 새로운 방식의 표준 조달 방식을 우리가 구축하려면 이것도 또 파트너십을 맺거나 MOU를 맺거나 이런 일련의 절차가 걸리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에 대한 시기도 또 상당히 또 소요될 수 있는 요소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급망 탈집중화, 쉽게 말해 다른 지역에서 구해보자. 헬륨 카타르 말고 다른 데서 못해? 이런 걸 해보겠다는데 그것도 해당 지역에서 그런 소재를 얻어내기 위해선 그쪽 지역에서도 그 관련한 인프라 투자가 일어나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전부 제가 지금 뭐 말씀드리는지 감 오시죠? 다 시간이 충분히 소요돼야 될 일들이 생겨버렸다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그동안까지는 아라비아 반도에서 독과점적인 지위로 공급받아다가
납품받아다가 썼던 물건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완벽한 대안을 찾기 위한 적지 않은 시간 소요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것은 AI 산업 생태계가 반석 위에 올라가서 이제는 영업이익률, 당기순이익이 어마어마하게 도는 이제 진짜 수학의 계절이 도래했습니다라는 시점이 그만큼 더 뒤로 미뤄질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가 더 새로운 악재로 불거지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데이터 센터를 건립할 부지 확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를 건립할 부지가 앞으로 더 중요해지는 이유는요. 지금까지의 AI는 우리가 디지털 세상에서의 AI인데, 이제부터는 물리적 공간 안에서 AI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시점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리적 공간이라고 한다면 무엇을 말하는 거냐 하면요.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이죠. 우리 집에서, 우리 회사에서 나와 같이 로봇이 바로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로봇과 같이 일하고 생활하는 그 환경이 구현되려면 공간에서 AI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이 놓여져야 되고요. 또 하나는 자율주행 자동차, 스마트 시티, 스마트 빌딩, 스마트 홈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가 구축돼야 되는데요. 도시와 공간에 있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모을 수 있는 데이터 허브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데이터들을 가공하고 모으고 처리 관리하는 데 필요한 전력망이 필요하고, 도시 공간 곳곳에서, 생활 공간 곳곳에서 생기는 각각의 변화들을 데이터화해서 한 곳에 모으는 연결망이 구축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역할을 하는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데이터 센터인데, 자, 아주 복잡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에서도요, 데이터 센터를 지을 공간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서울에 아파트 하나 더 올리기도 어려워서 이렇게 주택 가격이 고공행진을 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찰나에,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AI 수요가 많을 공간이 서울인데, 그럼 서울에서 쓸 데이터 소비는 서울에서 데이터 센터 지어서 하세요라고 했었을 때 어디다 지을 거냐? 그 대안을 못 찾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을 비롯해서 해외에서는요, 허브 앤 스포크 모델이라고 해서 AI 그 생태계의 중심이 되는 허브 역할을 하는 거점 도시가 있는데, 그 거점 도시는 당연히 글로벌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탑티어의 도시로 활동할 곳이기 때문에, 이런 금싸라기 땅에는 데이터 센터를 지을 여지가 사실 많지 않은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처 도시들 중에서 데이터 센터의 중심축 역할을 해서 서포트하는 도시들을 만들면서 큰 생태계를 아우르면서 도시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요즘의 추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를 단적으로 표현하면 이 허브 역할을 할 도시는 당연히 우리가 알듯이 서울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를 바탕으로 서울을 서포트할 이런 도시는 서울 외곽 어딘가에 있을 텐데, 물론 원거리에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원거리면 원거리일수록 드는 문제가 뭐죠? 고정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송배전 해드려야죠. 그 다음에 광케이블 등등으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에서 처리한 걸 서울까지 바로 실시간으로 원활하게 서포트하려면 그 케이블 매설도 해저로까지 하거나 지하로 한다는 건 엄청난 돈이 드는 겁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이 데이터 센터가 서울 근교에 있거나 서울 내부에 있어도 괜찮지만 이게 쉽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바로 이 사회 문제가 지금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게 뭔 큰 문제가 있을까 생각했던 경우가 많은데, 이제부터는 진짜 데이터 센터 짓는 걸 이제 본격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하니까 우리 시장님도, 우리 군수님도 이상한 소리를 해. 우리 지역의 일부 지역을 국가가 수용해서 그걸 통해서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는데 이게 우리 지자체 주민들이 쓰는 게 아니라며, 이런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제 본격적으로 AI가 생활 깊숙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공간적 부지 확보와 이 데이터 센터를 어디다 둘 것인지에 대한 사회 갈등 요소가 부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 사회 갈등 요소는 단기간에 봉합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이 사회적 타협을 도출해내는데 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 이걸 쉽게 가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정리를 하자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주식 포트 대부분 AI와 관련된 분야가 대부분인데요. 이 분야에 커다란 변화 요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들 뿐만 아니라요. 지금 본격적으로 뭔가 가장 주도하는 주에 변화가 생길 뿐만 아니라 이란 사태로 인해서 방산이 다시 들썩이는 거 아닌가, 원전이 다시 들썩이는 거 아닌가, 신재생 에너지 파트가 들썩이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들이 대두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전반을 재수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바로 그런 것들에 대한 해안을 드리고자 제가 존경하는 많은 업계 전문가들과 한번 이번에 큰 어떻게 보면 컨설팅을 직접 받을 수 있는 강연 과정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선엽 이사와 박세익 전무님은 최근 들어서 가장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적중한 분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을 통해서 바뀔 돈의 흐름은 어떤 형태로 전개될 것으로 보여지는지, 이란 사태 이후 이란 사태와 함께 전개될 포트폴리오의 변화, 이걸 직접적으로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볼까 하고요. 그리고 요즘 뭐 돌아다니실 때마다 100만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가장 각광받는 전문가로 대두되신 분이 조한범 박사님입니다. 이 조한범 박사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이니까 차마 말 못한 부분들도 꽤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밀담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까지도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조한범 박사님도 모셨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 저 돌아다니면 항상 저에게 물어보는 건 요즘 다녀온 곳도 부동산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의 고강도 수요 억제책, 그리고 본격적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여지는 금리 인상 기조, 내 부동산 포트는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요즘 금매 나오는데 지금 사면 되는 겁니까?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저도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김인만 소장님 모시고 또 해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려보려고 이걸 구성을 했습니다. 물론 본 강좌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은 본 강좌까지 들으셔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적어도 개괄적으로 이런 것까지는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건 제가 팬딩이라는 회사에게 허락을 받아서 무료로 공개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4월 11일 날 저희 여의도 맨션에서 라이브로 진행이 됩니다. 듣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저희 여의도 맨션 사이트에 라이브로 제가 진행을 할 거거든요. 여기 하단에 고정 댓글이 아마 올라갈 겁니다. 거기에서 신청해 주시면 4월 11일 날 오전 11시, 토요일입니다. 오전 11시에 무료로 오늘 말씀드린 것보다 좀 한 템포 더 구체적으로 나가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런 형태로 대비하셨으면 좋겠고요까지는 제가 스케치를 그려드릴 거고요. 그거보다도 더 딥하게 맞춤형으로 뭔가 좀 직접 물어보고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은 뭐 본 강좌까지 신청하실지는 편하게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하도 여기저기 강연 다닐 때마다 정말 바지끄랑이 잡는 심정이다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교수님, 아내한테 허락도 안 받고 친구들이 다 주식으로 돈 번다고 해서 저도 그냥 돈 넣었는데 제가 딱 넣자마자 이란 전쟁 터졌어요. 이런 분들부터, 교수님, 정부에서 임대사업자는 합법적으로 허용해 준다고 해서 저는 그냥 제 노후 그냥 생활비 하려고 본의 아니게 임대사업자 등록해서 다주택자가 됐는데 이제 와서 대출 연장 안 해준다면 저 이거 어떡합니까? 라는 분들 등등, 정말 포트폴리오를 한번 크게 바꿔야 되는 시점인데 조언을 못 해드리는 상황이 돼버렸구나 생각이 들어서 이번 강좌를 기획했습니다. 도움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